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먼저 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 200명을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청소년기에는 유럽에서, 대학은 중국과 한국에서 공부를 하였고, 언어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통역 활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었으며, 짧은 식견이지만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지금도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를 통해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 분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빠른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지만 특별히 BSN으로 가장 빨리 움직이고 있는 중국 시장은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앞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중국어 번역 영상도 함께 올릴 예정이므로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응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느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들리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 그중 항상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는 빅데이터. 그런데 여러분은 이 빅데이터가 정말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빅데이터의 개념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파일코인입니다. 파일코인은 탈중앙 분산형 클라우드 시스템을 위한 코인으로서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남는 공간을 활용하여 파일을 저장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원하는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 특정 사이트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다운받고자 하는 파일이 한 사이트에 올라가 있다는 거겠죠. 즉, 특정 HTTP 사이트를 찾아가서 원하는 파일을 한 번에 가져오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거대한 용량의 파일을 다운받으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여러분은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계실 겁니다. 기존의 이러한 방식은 HTTP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해킹이 당하거나 할지 모르는 위험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특정 사이트를 통해 받아야 한다는 장소의 제한 등과 더불어 인터넷이라는 특정 공간에 한정되는 것은 중앙화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업로드와 다운로드 둘의 연결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나온 기술을 IPFS라고 합니다. IPFS란 Interplanetary File System의 약자로서 쉽게 이해하자면 한 공간에서 파일을 전부 올리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작은 크기로 분산시켜서 여러 공간에 뿌려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중앙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위험도 적어지고 파일의 양이 작게 분산되어 흩어지기 때문에 작은 파일들을 동시에 다운받으면 하나의 큰 파일을 한 곳에서 전체를 다운받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되며 다운로드할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서 먹는 용량도 적어지게 되는 등 기존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흐름을 이해하자면 지금의 시점은 어떠한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저장했던 시대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남는 공간 등을 활용하여 저장하는 것을 실현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에게 남는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써 받는 보상이 파일코인이라는 형태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파일코인은 탄생했을 때부터 많은 기관들과 세력, 그리고 대중들로부터 큰 기대를 모았던 코인입니다. 파일코인은 2017년 8월에 ICO를 시작하였는데요. ICO란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서 가상자산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아직 완전히 개발이 마쳐지지 않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투자가들로부터 기금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파일코인은 그 당시 1개월 만에 2억 5,700만 달러, 하나로 2,8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은 거대 프로젝트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당시 기준으로도 ICO의 역사상 가장 큰 액수였죠. 자, 이렇게 데이터 저장 기술에 대한 시대적인 변화와 파일코인의 연계성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 이러한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특히 빅데이터와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변 사람들에게 빅데이터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큰 데이터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말 그대로 큰 데이터가 전부일까요? 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를 빅데이터라고 할까요? 만약 빅데이터에 대해 정의해보라고 할 때 큰 데이터가 정답이라고 친다면 유치원생도 대답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들도 학자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조금 생각을 한 사람들은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다루는 전 고객의 결제 내역이 24시간 쌓이면 빅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접근하시는데
이것도 크다면 크지만 사실 진짜 빅데이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말 빅데이터는 무엇일까요? 2020년 11월 21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 랩스가 개발한 분산형 스토리지 공유 시스템 IPFS 파일코인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 메인넷 출시 한 달 만에 네트워크 용량이 1엑사바이트를 기록했다고 20일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1엑사바이트는 10억 기가바이트로 이는 넷플릭스 라이브러리보다 더 큰 규모를 의미한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 보관된 전체 데이터의 15배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안 베넷 프로토콜 랩스 최고 경영자는 많은 이들이 10베타바이트, 약 1000만 기가바이트 이상의 탈중앙 네트워크는 불가능하며 일반 클라우드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파일코인은 2018년 드롭박스가 기업 공개 IPO를 진행할 당시의 저장 용량인 1엑사바이트에 이미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저 1엑사바이트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감이 오시나요? 위 기사에서는 1엑사바이트는 10억 기가바이트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리 비유를 한들 저희는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감이 오시도록 최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핫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기업인 넷플릭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사에서도 넷플릭스에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체인 넷플릭스 라이브러리보다 더 큰 규모라고 하는데 아래의 기사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0일 올해 초에 나온 기사인데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의 전 세계 유료 가입자가 사상 처음으로 2억 명을 돌파했다. 온라인 동영상 시장이 급팽창했다면서 넷플릭스 이용자가 2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무료 가입자들도 함께 생각하기에는 너무 감이 안 잡히니까 유료 가입자 2억 명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2억 명이 하루 기준 24시간 동안 넷플릭스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까요? 넷플릭스 시스템은 2억 명으로부터 어느 영상을 봤는지와 리모컨 하나하나 버튼을 선택하며 검색어, 즐겨찾기 목록, 취향, 반복 재생한 구간 등등등을 수집하게 되겠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넷플릭스를 실행하면 취향에 딱 맞는 추천 영상 목록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감이 잡히시나요? 전 세계 시청자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고 유료 회원만 2억 명입니다. 그리고 파일코인은 이렇게 넷플릭스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용량을 이미 넘어섰고 2018년도에 IPO 진행 시 넷플릭스의 라이브러리 기준을 넘어선 1엑사바이트라는 용량을 도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일코인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는 빅데이터의 개념입니다. 더 무서운 건 1엑사바이트가 달성되었다는 기사가 나온 2020년 11월부터 불과 4개월도 안 된 2021년 3월의 시점에 파일코인은 트위터를 통해 이미 3엑사바이트의 스토리지에 도달했으며 해당 트위터로부터 3주 전에는 이미 2.5엑사바이트를 축하했었다고 하죠. 자, 이제 빅데이터가 뭔지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데이터 양이며 심지어 파일코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스토리지의 용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너무 빅데이터라는 말을 가볍고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도표를 보시면 2020년 작년 12월 8일 기준 저장성 프로젝트 탑 15을 크립토디퍼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코인이 굉장히 압도적인 걸 알 수 있죠. 마켓캡이라는 게 시가총액을 의미합니다. 여타 다른 저장성 코인들과는 차이가 굉장히 큰 걸 보실 수 있죠. 2위인 비트토렌트랑 비교해도 지금 단위가 밀리언인데 1137밀리언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는 하나로 약 1조 3천억 원어치의 시가총액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장성에서 압도적으로 큰 차이로 시총을 지키고 있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위의 기사에서도 보실 수 있었다시피 파일코인을 통해 IPFS 시스템을 개발한 기관이 프로토콜 랩스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DCG에서 투자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죠. DCG에서 결국 파일코인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초에 굉장히 핫한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DCG의 자회사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파일코인을 포트에 등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2021년 1월 22일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미국 델러웨어주의 체인링크, 파일코인 등 새로운 6개 신탁을 신청한 것 같다고 비인크립토를 포함한 외신이 21일 보도했다. 미국 델러웨어주 기업 파일링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신탁 목록 중에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체인링크, 파일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신탁이 있었다. 아직 공식적으로 신탁을 신청한 건지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2013년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파일 작성 당시에도 동일한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는 게 코인텔레그래프의 의견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DCG에서는 이미 파일코인에 대해 투자하고 있었고 그레이스케일의 신탁에 등재가 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시면 2021년 1월 뉴스인데요. 파일코인이 공식 채널을 통해 파일코인 개발사 프로토콜 랩스와 중국 최초 블록체인 전문 투자회사 펀부스 캐피탈이 공동 펀드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 규모는 1,500에서 2천만 달러 상당으로 IPFS 파일코인 생태 시스템 개발에 활용된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펀부스 캐피탈이 어딘지 볼게요. 펀부스 캐피탈은 2015년 말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전문 투자를 진행하는 벤처 투자 기업이다. 펀부스 캐피탈은 중국의 유명한 자산관리회사 보세라 펀드 창업자 출신인 샤오펑, 2014년 스팅코인 개발진이 참여해 런칭한 빗쉐어의 개발자 출신 선보, 그리고 이더리움의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이 공동으로 설립했다. 그룹은 2015년 펜부시 캐피탈 설립 시 50만 달러를 이더리움에 투자하여 41만 6천 이더리움을 받은 것으로 상당히 유명하다. 해당 캐피탈의 공동 설립자 분 중에 익숙한 얼굴이 있죠. 비탈릭 부테린은 중국의 기업의 왜 공동 창설자로 있는 걸까요? 2020년 7월 14일 파일코인 채굴자 10명 중 8명은 중국 투자자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파일코인 테스트넷 채굴자 상위 10명 가운데 8명이 중국 투자자나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파일코인 시스템용 클라우드 채굴 계약과 물리적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기업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중국 내 파일코인 열풍은 중국이 오랜 기간 암호화폐 채굴 시장에 터줏대감 역할을 해온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현재 비트코인 연산력 중 65%가 중국에 집중돼 있다. 중국은 이미 과거부터 비트코인 채굴에 있어서 힘을 써왔고 파일코인도 채굴 인력이 중국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자본이 왜 중요한가, 중국과의 연관성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중국이면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국의 자본이 굉장히 가상자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자 기사에서도 중국이 65%의 비트코인 연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중국의 자본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판단되고 있나요? 파일코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러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한 계획이나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대중들에게 씌워진 색안경이 있는데 파일코인이 초창기에 조금 아쉬웠던 게 채굴 다단계로 막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스컴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었고 실제로 이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색안경이 많이 씌워진 상태죠. 거기다가 차트도 보시면 2021년에 메인넷을 발표하면서 크게 올랐다가 올해 2월 중에서 말까지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계속 가격이 최근에 떨어지니까 이제 쓰레기다, DCG가 한탕 해먹으려는 스캠이다 막 난리를 치시는데 아래 뉴스를 보실게요. 이번 협약식은 터치스크린 및 전자부품 전문업체로 각종 특허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우리엔텍과 ETRI가 출연하여 IoT 기반 스마트 재난안전 전문기업인 USG가 IPFS 데이터 스토리지 IDC 센터 사업과 함께 참여하기로 하여 눈길을 끌었다. 일반적으로 IPFS 데이터 센터는 파일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IPFS 데이터 센터는 코인 채굴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 보시면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다가 후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IPFS가 현재 세계적인 수백 개 IT 기업들이 시범적으로 사용에 참여하고자 있는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의 혁신적인 사업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 및 실시간 스트리밍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이 5G의 상용화와 맞물려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데이터의 신뢰도가 중요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자, 대중은 가격을 보고 심리가 흔들리고 내가 산 게 안 올라가면 나쁜 코인으로 인지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다단계 채굴이라고 먼저 뉴스에서 퍼진 뒤에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채굴을 시작한다는 뉴스가 올해 나온 겁니다. 서론에서도 보시다시피 채굴장이다라는 식으로 한 번 더 깔고 들어가죠. 대중들이 뉴스 앞에만 보고 뒤까지는 거의 다 잘 안 읽거든요. 그래서 채굴장이네, 투자 조심해라, 그냥 안 해야겠다, 파일코인 스캠이다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읽어보면 결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게 정말 비전이 없고 의미 없는 스캠이라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투기를 하고 있는다는 걸까요? 지금까지 파일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안과 정보를 담으며 스토리지 기술의 선두를 달리는 파일코인을 보면 단순히 코인으로가 아닌 4차 산업혁명이 그리고자 하는 기술의 핵심으로 바라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다시금 강조드리지만 본 영상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이 아닌 함께 정보를 알아보고 확인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영상임을 강조를 드리면서 투자는 항상 본인의 선택과 책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